27. 지역화폐 운동의 활성화를 꿈꾸며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돈이란 것이 무엇이고 돈의 역사와 금융의 발전 과정,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드는 유대인들의 음모론 등등 돈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일 뿐이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개인의 견해가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세계 경제를 살아가는 시스템 하에서 경기순환이나 이자에 대한 개념을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록 작은 시도이나마 이러한 맹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화폐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기순환이나 이자에 대하여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배워온 게 사실입니다. 왜 경기순환이 일어나고 왜 이자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화폐라는 것이 처음 생기고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이자율의 개념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추가 부담을 약속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기능보다는 역시 물건을 교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기가 상승과 호황, 하강과 불황을 반복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경기순환 현상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숙명이냐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대출을 통한 자금 차입이 쉬워지고 신규 투자나 신규 사업의 진출이 활발해져서 경제가 성장하는 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통화량을 흡수하여 안정을 되찾게 한다는 기본적인 통화량 조절 정책을 바탕에 깔고 다시 생각할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왜 시중에 돈이 많아지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5%의 이자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년 후 그가 갚아야 할 돈은 105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그 5만 원은 시중에 없던 돈이 새로 창출된 허공의 돈, 가상의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채 거래가 많아질수록 가상의 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를 다른 거래와 비교해보면 만일 어떤 나무꾼이 마치 다마스쿠스 검처럼 훨씬 더 좋은 도끼를 개발하여 하루에 내다 팔 수 있는 나무의 양이 2배로 늘었고 이를 교환하는데 화폐가 부족하여 정부에서 이를 찍어낸다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해당하는 실물이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 금융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통화량의 증가는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실물 경제의 발전을 증명하는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순한 부채 거래를 통해 가공의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실물의 뒷받침이 없다는 의미, 즉 거품이라는 것이고 이는 곧 그런 거품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화폐량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거두어 들인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채무자는 괜찮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에 관한 정책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정부를 가장한 사설 금융가들이 소유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통화량 조절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 기간 동안 겪은 일이 이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하여 한국의 실물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를 통해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 중에서 국가의 부채를 갚거나 혹은 원금은 고사하고 그 이자를 갚는 데에만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달러화 평가 절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때문에 클린턴 장관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국채를 계속 사달라고 사정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미국이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내어 통화량이 2배가 된다면 당연히 미국 부채의 실질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해외 채무가 아니라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내부 경제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중국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미국이 과연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달러와 유로와 엔화가 3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엔화는 조만간 밀려날 것이고 유로화보다는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인데 그렇다면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이 적대시 내지는 강력한 경쟁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화폐의 위상 강화에 대하여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의 경우를 볼 때도 우리는 이를 신용카드라고 하면서 크레딧이 마치 신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지만 크레딧이라는 말은 신용이나 신뢰와 같은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빚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쌓이게 되는 것은
신용이 아니라 빚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라는 단어를 부채카드라는 말로 바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통화승순이 신용창출이니 하는 말장난 또한 이런 가증스러운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불 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신용창출은 10배, 8%라고 하면 12.5배의 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본원 통화의 증가가 100억일 때 현 BIS 비율 8%를 적용하면 가공의 통화는 1250억이 되고 여기서 대출이 자유를 5%만 잡아도 62.5억이라는 돈이 대부업자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평균적인 지불 준비율은 3% 남짓에 불과하고 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폐라는 것이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본이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허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되어 있다면 나무막대기건 조개껍데기건 다른 적당한 물건이건 상관없이 화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 전 식민정부의 대표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빚이 없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과 상업에 필요한 적당량의 지폐를 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구매력을 조절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국제환전상들에게 이는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일개 식민지에서 제대로 된 화폐의 기능을 알고 실행한다면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임을 알아차린 그들은 영국 의회를 부추겨 1764년 화폐법을 통과시켰고 세금도 금화나 은화로만 내도록 만들었는데 이것, 즉 미국이 스스로의 화폐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매우 간단히 질문을 하자면 정부가 국가의 화폐를 발행하는데 왜 은행업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에디슨이 한 말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3천만 달러의 공채는 발행하면서 3천만 달러의 화폐는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이한 일이다. 양쪽 모두 돈을 대갚겠다고 약속하지만 전자는 고리 대금업자를 살찌우고 후자는 국민들을 돕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예시한 것이 미국의 이야기지만 미국 금융의 세계 지배력을 생각할 때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런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지역화폐에 관해 생각해보면 이러한 공식화폐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화폐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전이나 과천 등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땅이 좁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도 맞는 말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에 뿌리를 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통하여 비록 지금의 공식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맹점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도 이런 지역화폐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